여기에서 느낀 게 저도 교통질서 몇 번 위반했는데 북한처럼 생각하고 웃으면서 자기 뭐 사지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저절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웃으면서도 또 규정은 규정이고 지켜는 지켜야 되니까 이거 인간관계하고 법규 생활하고는 또 틀리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 예매성에서 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시절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그 체제의 함의를 느끼고 대한민국으로 기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오셔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한국에 와서는 남들처럼 최근에는 그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제 12월 달 되면 졸업을 하게 됐어요. 자격증 시험 다 끝났거든요. 최근에 취직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지하철 처음 네. 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북한에서는 지하철을 저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는데 2개 노선밖에 없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크로스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갈아타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화장실 설비라 이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도 전철에 화장실이 있긴 있거든요. 있는데 군대가 관리하고 또 아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세요.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실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화장실 설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어느 쪽으로 나가더라? 저는 출퇴근을 많이 했거든요, 북한에서. 그래서 집에서 한 1시간 남아 되는 거리를 제가 출퇴근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고 어릴 때 부모님들이나 할머니가 전철까지 데려다 주시고 거기서 또 갔다가 올 때는 또 부모들이 마중 나와 됐어요. 너무 어리니까. 또 집까지 데려오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학생들이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보면은 제가 다니던 평양외국어 학원에는 체육 시간이 굉장히 적었어요. 어학을 많이 배우다 나니까 한 주일에 한 2번, 3번? 그 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갔다 저녁 늦게 한 5시, 6시쯤에 집으로 퇴근했거든요. 그럴 때 퇴근 안 하고 이 이런 공원에 나가서 아니면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거든요, 그럴 때. 축구를 하면 놀다가 늦게 집에 가곤 했던 것 같아요. 북한도 축구를 다 좋아하죠. 거기서 점심시간이라고 있거든요. 12시 40분부터. 강의가 끝나면 1시 반까지 축구를 하면서 놀다가 다시 또 강의에 들어가 됐어요. 어떤 때 또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대한민국이 축구하는 걸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대한민국을 많이 응원했어요, 거기서. 일반 사람들끼리 뭔가 계속 모여있다 하면은 어떤 제재가 들어가고 이런 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일 일이 없어요. 북한에서 행사하기 전에 많이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처음 느꼈던 게 뭐나 그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다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 평양에서 있을 때 오전 출근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 노동 시간에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 근데 여기는 다 많이 다니시더라고. 자유롭게 자기 자영업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몽땅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몽땅 어떤 구역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몰릴 때는 전철이랑 아침 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려요. 그래서 꽉 미거든요. 완전 사람이 죽을 정도로 몰리거든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출퇴근 시간에는 지역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전철이라도 정전이 되게 되면 북한의 엘리베이터는 완전히 100m 이상이거든요. 길거든요. 그걸 다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땀을 쫙 흘리고 들어가는 거죠, 한번. 정전이 돼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는 굉장히 힘들죠, 북한에서. 북한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한국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육에 대해서 그러고 보면 교육 체계에서 많이, 그러니까 중등교육에서 대한민국엔 학원가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북한에서 공부하면서도 학원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 없으니까 학원이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란 개념이 있게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린 나이에 북한 전국에서 선발해가지고 하는 학교 보고 그걸 학원이라고 해요. 학원이 몇 개 없거든요. 금송학원, 예술학원, 체육학원, 외국어 학원. 이렇게 국가가 운영하는 조기 양성기관이 학원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자기가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여유 시간에 가서 학원에 가서 별도로 공부를 한다? 이런 건 여기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씨 일가에 대한 역사 그런 거를 먼저 강요하고 강조한다고. 자기 연령대와 인식 수준에 맞게 북한식으로 말하면 위대성 교양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단순 문장으로 해가지고 어린시설 이렇게 배우거든요.
김정은이처럼 돌발 순간에 이제 하나의 지도자가 나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 특강이라고 해서 과목을 첨부해서 배워줘요. 그래서 인민학교 때 한번 배우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말하자면 레벨에서 한번 배워요. 그 다음에 대학에 가서는 완전히 대학 수준에서 높은 레벨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3번 정도 배우는 것 같아요. 북한의 김일성, 김씨 가문의 일가의 뭐 생활 과정이나 가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는 뭐 사례를 들게 되면 뭐 김일성이가 뭐 가랑이를 타고 무슨 뭐 일제하고 싸웠다 하게 되면 어릴 때 진짜 믿었어요. 왜? 그때는 뭐 너무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어느 정도 대학교에 가서 사물현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럴 수가 없겠다 하고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는 전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북한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다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그렇죠. 한 번은 북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한일 가치성에 대해서 배워요. 이게 모인 대학생들이 모두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면서 어떤 애가 한일 가치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북한의 한일 가치가 너무나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심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망한 거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복잡한 이슈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건 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신호체계나 걷는길 체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 공중질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지키려는 의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뭐 지하 걷는길이 있어도 막 건너거든요. 그리고 뭐 차 양이 우선 적고요. 차가 다니는 게 얼마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이 조금 없어요. 신호체계도 정전이 되거나 이런 거가 있으니까 신호체계도 활발하지 못하니까 예송교통 이게 안내원들이 나와서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요. 다 이렇게 신호체계를 해서 움직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7, 80년대의 한국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옛날 보니까 옛날에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 과정에서 한 20년, 30년 후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도로 상태랑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느낀 건 고속도 도로랑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시가 있잖아요. 노란 줄, 파란 줄. 그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좀이라도 경제가 발전되다 나니까 많은 건물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와서 길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게.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하시나요? 네, 운전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적응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운전을 그렇게 많이 안 했고요. 북한에서는 개인 차량을 소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없었으니까 외무성에 있을 때도 기사라는 직종이 따로 있어요. 외무성 안에. 그래서 기사들이 우리가 서류를 제출하면 기사들이 우리를 타고 다니니까 그에 대해서 잘 몰랐고 택시도 그러면 또 혹시 타도 택시를 타거든요. 많이. 택시를 타니까 그런 교통 질서에 대해서 교통 신호나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제가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한 개 과정안이 있어요. 왜냐면 북한은 외교관 양성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차 운전이라는 한 개의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서 내가 차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 과목에 차 운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운전을 배웠고 외무성 와서 그러면 운전할 기회가 해외 나가서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직접 운전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해 있게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차들이. 제가 좀 경찰을 싫어하거든요. 좀 뭐랄까 트라우마가 있다 그럴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니고요. 제 안에서 트라우마라는 게 뭐나 북한에는 외무성에 경찰하고 여기 말하면 국정원 사람이랑 보위원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승인을 받아야지 딱 해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북한에서 일을 말씀드리라면 저도 뭐 기사들과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교통질서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돈을 주고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육주행에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진입한 건데 그것도. 그렇지만 교통법규 어긋나니까 교통안전원이 단속을 했어요. 단속을 해서 그래서 돈을 주고 빠져나왔댔어요. 북한은 뇌물이면 다 된다고. 그렇죠. 그 뭐 교통안전원인데 뇌물 좀 주거나
또 거기서 받지 않으면 그 상급에 돈을 주고선 그 법규망에서 빠져나오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느낀 게 저도 교통질서 몇 번 위반했는데 북한처럼 생각하고 웃으면서 자기 뭐 사지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저절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웃으면서도 또 규정은 규정이고 지켜는 지켜야 되니까 이거 인간관계하고 법규 생활하고는 또 틀리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북한에도 뭐 주모가 최근에 들어와서 뭐 찻집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현대적인 그 사우나도 있고 호프집도 있고 다 있거든요. 노래방도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니까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24시간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또 놀라운 게 뭐나 무인 판매점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무인 판매점 운영했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24시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자기 그 구매 활동을 벌릴 수 있다는 점도 좋은 것 같아요. 평양이 북한에서는 또 하나의 다른 나라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평양시에서 주변국으로 착 나가면서 모든 게 다 토양도로거든요. 토양도로다 보니까 평양시만 참 나가자마자 그다음부터 뭐 토양성 도로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다니기가. 우리도 뭐 시골에 나갈 때는 사륜을 타고 나가거든요, 우정. 외무성에서 시골로 나간다 하면 왜 도로 상태가 그만큼 나쁜 거예요. 굴곡이 지고 뭐 높은 곳이 많고 하니까 우정 사륜 구동을 가지고 가야지 시골을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 북한에서는 운송수단이 그 기차를 많이 이용하죠. 기차에서 화물 운송을 많이 운영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차량 운반이 제일 많은 건 석탄인 것 같아요. 평양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남포 고속도로나 이게 다 내려앉았거든요. 고속도로들이. 그러니까 자기 적재 중량이 너무나도 많이 된 차들이 많이 고속도로를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 무리져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남포 쪽에, 항해도 쪽에는 북한의 그 석탄 차량,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들어온 차량이죠. 큰 차, 덤프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소형 차들이라고 보는 것은 공사업체 이런 데서 물자 운반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트럭들이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는 개인이 이런 걸 다 몰고 다니잖아요. 북한에서 개인이 차를 소유한다? 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설사 북한 당국에서 그걸 허용했다고 해요. 최근에는 허용했다고 하지만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거든요. 그 자금 출처를 밝히는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어? 여기나 이런 차들은 북한 내화가 아니라 외화의 모든 것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화가 어디서 났는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차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의 위험수위가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잘 사는 게 남들한테 보여지면 쟤 왜 잘 살지? 그렇죠. 북한에서는 최대로 잘 살아도 잘 살지 않는 형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경제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방향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몰랐는데 정류장에 기존에 앉아보니까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처음에 몰랐어요. 보니까 온열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버스 정류소에 출퇴근 버스를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고통이거든요. 굉장히 추운 데서 밤에 굉장히 춥게 잠들다가 또 나와서 버스 정류소가 굉장히 길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출근을 하니까 거기서 그저 줄을 서기 싫으면 운전기사한테 담배 한 가구를 주고 쑥 앞에서 타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또 눈치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하나의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렇게 앉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닐로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표시판도 없었어요. 이렇게 왔다 차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한 방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겨울에 난방시설 이런 게 잘 안 돼 있어서 힘들겠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무동력 보일러라고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착화탄이라고 있는데 이게 연탄이라고 그러나 그 작은 탄 있잖아요. 이게 그런 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국가를 믿지 않고 가정마다 개개인이 우리 집도 그랬어요. 그 온수난방 그걸 잘라야 되거든요. 자를 때 뭐라고 이야기했나? 국가에서 주는 혜택을 자른다 그랬거든요. 뭐 자동 차단시키는 거지. 차단시켜 잘라버리고 개인주의로 다 가는 거지.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북한에서 장애인이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북한에서 장애인이라는 건 평양에서 살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장애를 가졌다
하게 되면 평양시에서 다 이주시키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그래서 그게 북한이란 나라의 이미지와 연관성을 시키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보면 장애인이라는 게 동등한, 말하자면 차별대 없이 받고 있지만 북한의 장애인들은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거기서 생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자기들이 말하는 인권이 보장된 나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똑같은 인권과 권리를 가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즐거움이나 행복을 함께 다 같이 누려야 되는데 그 신체적 조건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차별시하고 그 사람들을 북한 내부에서 격리시킨다는 이 자체가 벌써 북한 그 국가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는 취소라고 하지 않고 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양에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금으로 주고 사진 않아요. 기름도 국가가 통제하거든요. 말하자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술하고 휘발유 표딱지를 나눠준 거예요. 상품권처럼. 그 상품권을 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발유 표지를 남기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국가 물자를 판다 그럴까? 뭐 북한 사회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돼서 공급되는 휘발유가 순환다 표딱지를 반대로 팔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즈니스 분야에 순환다를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밀매해서 그걸로 경제활동을 벌이는 거지요. 기름뿐만 아니라 물건들이 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물건도 또 그렇게 진행을 하죠. 순환다고 기름값하고 비슷한 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핸드폰 그 비용이나 그 데이터 비용도 팔거든요. 그러면 뭐 당연히 뭐 달러나 뭐 중국의 엔화나 이런 그 환치기를 이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분야도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거지. 시장에 가면 이렇게 쭉 서 있거든요, 한 줄로. 쭉 지나가게 되면 뭐 달러 있어요, 뭐 바꿔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노골적으로 광고, 홍보성 광고는 못 하잖아요. 경찰이 단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밀매가 진행을 되는 거죠. 진료받는 의사 선생님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데 처음에 물어보시는 게 북한에서 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냐, 뭐 통일은 가능성이 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때 참 난감해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통일이 이렇게 쉽다고 말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또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바라는 그 마음에 맞게 그 대답을 조절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본인이 알아서 결심하시라, 판단하시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판단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네. 북한에서 좀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들은 한국에서도 케어가 들어온달까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소통? 감시? 이런 게 또 있다고. 이게 신변보호관 제도라고 있어요, 경찰에. 근데 신변보호관에 급수가 말하자면 이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데 급수가 있다 그럴까요? A, B, C, D급. 예,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어서 뭐 A급은 이제 지금 그 119 참사님처럼 경호하는 두세 명이 경호하고 다니는 그런 부류구도 있고, 그다음에 또 B급은 항시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 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상론하고 움직이는 그런 부류가 있고, 저도 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저도 자기한테 속한 것만 알고 나머지 모르니까. 아무래도 해외 나가거나 그럴 때 북한에 뭐 어떤 작용이나 역량이 있을까봐 그 부분을 많이 염려하고 체크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오셔서 신변에 대한 안전성을 느끼시는지. 그래요. 뭐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다는데 여기 무슨 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뭐 황장엽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뭐 북한에서 거의 관료도 아니고 평범하게 그 공무원이나 하다가 온 사람인데 저한테 북한이 무슨 관심을 가지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 저는 특별히 그런 데는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측면에서는.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하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라면이면 한정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랜만에 오니까 김치를 좀 갖다 놔야 되겠네. 김치 좀 사다 놔야지. 간장밖에 없네. 굶었다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야, 병원에 가고 하수도 굶어 떴는데 이렇게 맞을 수가 없네요. 다 먹네. 두 개를. 지금 2봉지 끓여놨는데. 다 먹어. 아, 너무 배고파요. 다 깨끗이 먹어야지. 너무 깨끗이 먹네. 좋다. 뻥 뚫리는 거 오네, 매우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외무성에서 있다가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기관으로 일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기순한 한진명이라고 합니다. 연고는 2가지 많이 드시셨네요. 예. 2개씩 주셨거든요. 그렇구나. 이건 이제 비타민 D 성분인데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예, 알았어요. 제가 예, 예. 하겠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이 북한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난 이야기해요, 다니면서. 이거 뭐 아까도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듯이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야기 하거든요. 아니 뭐 굳이 뭐 자기 정체성을 감출 필요는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차별시하는 분들도 계시지. 근데 그게 일부분이고 그게 너무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럼 북한에서 왔어요 하고 이야기하죠. 뭐.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다도 한국 분들이 저한테도 다가오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 보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교육이란 걸 받았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분들이 더 어렵게 접근해 와요.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같아요. 다가가서 북한에서 왔다. 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통하면 그분들도 북한도 꼭 같네 우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니까 친밀해진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되면서도. 우리가 여기 와서 잘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모를 때마다 지나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고 방지를 받아서 지금은 그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인드가 되게 멋있으시네요. 예? 아이, 글쎄, 잘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살아요. 내가 사는 게.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어떤 거세요?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면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베트남 라면도 먹어보고 북한 라면도 먹어봤거든요. 북한은 옛날에 라면이라 그러지 않고 석성국수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라면 종류가. 근데 이것처럼 이렇게 조미료까지 다 있고 이렇게 맛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라면을 사서 좀 먹으려고 하거든요. 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여기 있네. 무술아. 몇 개면 되겠나? 2개? 진라면이 새로 나왔나? 하여튼 신라면만 계속 먹던데 궁금해서 이거 하나 더 사가려고요. 지다가 오늘 병원에 가서도 커피를 많이 먹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북한에서 부서에 출근해서도 커피 타임을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옛날 때 제가 먹을 때는 카카오라고 먹었던 것 같아요, 커피를. 제가 이 믹스커피를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믹스커피만 계속 먹었는데 좀 싸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아메리카노 쪽으로 이제 많이 잡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칠성 사이다가 있네요. 북한에도? 예, 칠성 사이다 공장이 있거든요. 사이다도 많이 먹었고요. 예, 북한은 병으로 되어 있죠. 그러게. 저희 채널 이름이 사이다인데. 그렇죠. 이거. 외국인도 투어할 때 대동강 맥주 공장을 방문시켜요. 거기서 이제 맥주를 잡사보게 하죠. 하고 사이다도 또 잡사보게 해요. 북한이 사이다에 대한 좀 자신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칠성 사이다 하게 되면 이 사이다가 북한에서 굉장히 자기네가 이게 팔아두가 있는 제품이에요. 유명한 사이다 공장이 랭천 사이다 공장.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전자레인지 한 번 돌리면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에서 가정집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하루에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 오는데 거기서 음식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면 북한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반적으로 4시 반에 먼저 일어나서 남편이랑 가족분들이 식사 준비를 다 해서 다 차려드리고 자기들 또 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아침밥을 잘 안 먹어요. 내가 아침밥을 챙기다가 막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밥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로구나. 그러니까 제가 당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하니까 알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라면 2개 주세요. 카드를 챙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베트남 와서 이 신라면을 먹어본 것 같아요. 북한 안에서는 대한민국 라면을 먹지 못해봤던 것 같아요. 차라리 찰떡파이나 초코파이는 먹어봤는데 라면을 끓여 먹지 못해봤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베트남에 와서 라면을 봤거든요, 처음에. 백화점에 가서. 그래서 백화점에서 라면을 사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와서 간단하잖아요. 혼자 살 때는 라면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북한에 그렇게 한국 라면이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한다고.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파는 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이렇게 돼서 안 들어오는지 실적으로 보편화돼서 북한에서 이거 많이 먹어보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 10시부터 병원에 가느라고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도움을 나오고 하는 게. 북한에서 도움물을 써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찬물에 항상 있고 수고하고 그렇게 다 나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감사하죠. 어디 있겠는데? 여기다 걸어보자. 아이고. 여기 있는 분들은 이게 라면도 잘 끓여 먹고 잡수시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난 이렇게 먹죠. 그래서 집에 혹시 오게 되면 간단하게 라면을 먹고 하던을. 물을 먼저 아마 끓여야 될 겁니다. 난 이렇게 넣고 먹어요. 이렇게 넣고 집에 불이 날까봐. 진짜 배고파서 하나는 모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이제 아까 2개 샀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라면이 진라면과 신라면 다른 라면인데. 다른 라면 섞어 먹으면 안 돼요? 섞어 먹으면 되지. 그래. 근데 소스만 안 넣고, 소스 넣으면 좀 짜니까 이것만 넣고. 난 2개면을 다 섞어 먹어봐서 이 맛도 보고 저 맛도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걸 넣으면, 소스를 넣으면 짜니까 너무 오래 있다 왔더니 내가 딱 남의 집에 간 거 같네. 딱 이거. 내 집 같지 않네. 평소에는 댁에 안 계세요? 예, 기숙사 가서 공부하느라고 집을 나간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잘 안 올라와요. 군포에 계속 있지. 군포에 있거든요. 한 출퇴근거리가 1시간 반 더 걸리니까 그것도 버스가 있어요. 저 교대역인가 가면 군포까지 가는. 근데 그 시외버스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편하게 그래서 기숙사에 있자 하고 기숙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숙사에 좀 불리한 점은 뭐나 저녁 10시부터 7시까지 나오질 못하거든요. 교감 선생님이, 숙감 선생님이 계시거든. 균일이 세지. 학교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학교 그 운영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학교 기숙사에 있는 거예요. 다른 기숙사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외국인 학생들도 있거든요. 부탄에서 온 애들, 우즈베키스탄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기숙사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지는 않아요. 한국 분들은 기숙사에. 북한에서는 그렇게 귀하다는 쌀. 북한에서 쌀은 배급을 탔으니까. 외교관 분들은 쌀이나 이런 거에 막 굶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 외무성에서 배급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쌀을 공급해 주니까 괜찮죠, 그 측면에서는.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누가 말한 것처럼 저도 종합대학 다니고 외무성 가고 다 했지만 사람 개개인이 자기 사는 환경, 살아온 조건과 환경은 북한 사람일지라도 서로마다 다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좀 힘들게 산 케이스라 그럴까요? 북한에서 전 좀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다 나니까 군대에서 북한식으로 입당해야 되니
뭐 대학직 간부가 된다 그러니까 입당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없이 혼자서 또 종합대학 가느라고 시험 치고 또 종합대학을 또 입학을 한다면 또 누구처럼 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드리고 이렇게 가짜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4.5 이상 뭐 4.7 돼야 그 성중한 기간 가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점수에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 또 똑같아요, 이게하고 사는 게. 배치할 때가 내가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취직하느라고 또 어디 좋은 데 가느라고 계속 여기저기 알아보고 취직하느라고 또 노력해서 또 외무성 가서는 또 어떻게나 해외에 나오려고 해외 이렇게 좀 나오려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 목표와 목적을 세워놓고 그걸 때문에 계속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는 난 굉장히 어려웠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하니까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대한민국에 딱 오자마자 그러니까 일명 말하면 전기적으로 확 목표가 바꿔진 거죠, 지금. 원래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나요? 원래는 그저 제가 전공이 외국어다 하니까 어떻게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빨리 적응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뭐 불어랑 여기서 써먹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저 전기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저 성공을 해야지. 난 지금 너무 배고파요. 어제 10시부터 아예 못 먹었거든. 약도 먹지 말라. 약은 뭐 먹는 건 없는데. 좀 어디 말하는 게좀 먹는 거 찍어지겠지만 내가 좀 불쌍해 보이는 감이 든다. 조금 좀 불쌍해 보여. 감기도 걸렸지. 어제 또 저녁에 누가 또 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다 나니까 그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혹시 누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잠이 안 오거든요, 밤에. 여러 가지로 그 몸을 뒤척이다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잊어먹었는데 근데 계기점이 있어가지고 누가 이야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신경이 좀 가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잠이 안 오지, 그다음부터는.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그럴까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에 오면 다 같이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만 혼자 와서 뭐 이하고 한 데 대한 벌을 받아야죠. 교회 가서 생각하면서 곰곰이 그 목사님들이 그 설교랑 듣고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죠. 지었으니까 그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거지요, 뭐. 그런 거지, 뭐. 아무래도 자기 가족을 버린 것이 그 어떤 이유라도 뭐 합리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죄의식이 많이 들어요. 어제도 어떤 탈북민이 저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뭐 언제 통일이 되냐, 통일이 될 거겠냐, 뭐 트럼프가야 뭐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바람인데 뭐라고 대답을 줘야 되는지. 그 탈북민은 한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서 자기 머리로는 잘 판단이 안 서니까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도 잘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지.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네. 난 원래 잘 안 먹는데 얼마나 배분지. 제가 아이 때부터 고기를 잘 안 먹었거든요, 저는. 고기요? 네, 고기를 잘 좋아 안 해서. 근데 때도 똑쪽으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난. 그 라면이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 뭐 좀 뭐가 무슨 조미료 할 것도 없고 하나도 없고 다 따뜻하게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라면이면 한정하는 것 같아요. 집에 오랜만에 오니까 김치를 좀 갖다 놔야 되겠네. 김치 좀 사다 놔야지. 간장밖에 없네. 그래도 맛있네요. 굶었다 먹어야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병원에 가고 하수시 굶었었는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아침에 건강검진 하셨다고. 안내서에 딱 썼더라고. 어제 10시부터 식사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체만 먹어지 물만 딱 먹고. 북한에서는 항상
국이 있었거든요. 항상 국을 같이 먹다 나니까 항상 밥이 하면 국을 생각 먼저 떠올리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아, 감기 걸렸어 지금. 제가 커피를 많이 먹거든. 커피를 좀 적게, 믹스 커피를 많이 먹는데 커피를 좀 적게 먹으래요. 그쵸, 커피가 진짜 안 좋아가지고. 콜레스테롤랑 뭐 술도 끊었으니까 술 뭐 이제 안 먹으니까. 옛날에 술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술도 이제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처음에는 이게 어디가 저거 있잖아요, 저거. 네. 저거 가지고 운동을 했거든. 저거 하나 또 있어요, 저기. 그 기숙사에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놨거든. 그러니까 3개를 산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저걸로 운동하고, 저 이제 복도에 이게 긴 거 하나 있다고요, 이게. 이거. 아, 이상하게 남은 그 다이어트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데 난 이걸 몸을 놔야 되는데 지금 신경을 쓰는데 뭐 나질 않아, 몸이. 아, 살이 찐다는 말. 살이 찌야 되는데, 여기 살이 찐다 그러지, 몸이 난다 그러지 않고. 살을 찌어야 되는데, 딱 5kg만 찌면 좋겠는데, 지금 목표가 지금 5kg인데, 찌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에서는 이제 살을 찌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살 뺀다고 하니.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고기 먹어야 되겠나? 근데 뭘 좀 올인하게 되면 안 먹거든요, 내가. 다 먹네. 지금 2봉지 끓였는데. 다 먹어. 너무 배고파요. 원래 다 깨끗이 먹어야지. 너무 깨끗이 먹네. 좋다. 뻥 뚫리는 거 같네, 매우니까. 여기는 라면 국물을 안 먹어요? 국물 먹습니다. 먹죠? 네. 나만 혹시 또 국물 먹지 않나 해서. 나는 2그릇을 먹어야 되나? 잘 먹었다. 배가 부르게 아무 생각 없네. 배가 불러야 모든 게 다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네. 북한 주민들은 항상 배가 고프니까 그거 해결하느라 그쵸. 세제에 대한 불만 이런 거는 뒷전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많이 굶어봤어요. 나도 이제 배고픈 거 참고 굶는 데는 더 사지, 나도. 나도 잘 굶어요. 굶는데 하나 거부감도 이제 없어요, 나도. 너무 많이 나도 굶어봤으니까. 대학교 때도 점심에 계속 굶었어요, 난. 그러니까 아까 언뜻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개개인이 다 생활한 과정이나 환경이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북한 외모성이 있었다고 해서 개개인이 다 틀린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환경에서 해서 외모성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자기 뼈를 가꾸면서 목표를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차곡차곡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금 미련이 많고 상실감이 큰지 몰라. 그래서 상실감이 크나. 내가 목표를 세우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을 해서 쫙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체제가 너무 나쁘고 김정은 주권이 너무 나쁘니까 무너진 거나 같잖아, 한 번에 쭉 이렇게. 그래, 지금도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 후회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백종원 TV를 많이 봤어요. 왜 만나 음식 하는 게 호기심이 나고, 나도 처음에 저렇게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까 뭐 하면서 그거 보기 시작하다가 조금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여기 개그맨 나오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나한테 웃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식 코미디에 적응이 대단하니까 한국식 코미디가 왜 저게 진짜 웃기나? 난 왜 하나도 웃음이 나지 않지? 하나하나 채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자주 보는 채널은 그 뭐가 뭐 솔로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미팅하는 거. 나는 솔로. 나는 솔로다. 이것도 왜 보기 시작했나? 사람들이 진솔한 측면이 재미나다 그럴까? 저도 그 북한에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연애라는 걸 모르고 결혼을 하다 나니까 데이트보다는 그 부모들이 선택하시고 뭐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댔거든요.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시켜 드시나요? 북한에서 배달 음식이 있어요, 있긴. 근데 배달이 있는데 가정집에 배달은 안 했고요. 그 매무성에서 있게 되면 저녁에 빨리 퇴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복잡한 국제 정세가 변화돼서 그에 대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혹시 또 자기가 담당한 나라에 북한의 대표단이 가거나 할 때도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는 가까운 이런 식당에서 전화를 걸죠. 전화 걸어서 매무성 안에 못 들어오니까 매무성 앞까지 미스에 거기 와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올리거나 아니면 부소에 항상 그 음식이 있어요. 부소 안에 야간 당직자들이라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걸 먹지 않으면 이자처럼 그 식당에다 시켜요. 그래서 갖고 오네요. 한국이라서 처음에 그게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북한에 엘리베이터 있긴 있어요. 있는데 한번 탄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한에 또 높은 건물이 많잖아요. 또 보여주기 식으로 건물을 짓다하니까. 근데 어르신들은 아파트 위에서 내려오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일화도 있어요. 평양에 돌아가신 다음이나 아파트에서 내려오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어르신들이 25층 30층에서 내려오셨다가 한번 다시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자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돌아서. 전기가 안 도니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모든 그 말하자면 제가 사거나 구매했던 물품이나 모든 것들을 인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렇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아직도 북한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으로 느낀 게 제대대에 와서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11년 근무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전이 돼서 보지 못하는 TV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배신감이 드나, 나는 그래도 북한 정권이 뭐 주장하고 그래서 북한에 군대 가서 자기 청춘을 이렇게 다 마치고 왔는데 고향에 계시는 내 부모들은 이렇게 열악한 속에서 먹을 것도 없이 힘들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시 그때 그 북한 정권이나 당시 그 김정일이나 이런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자기 불만이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은 북한 사람들이면 다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분도 만났댔는데 그분도 진짜 10년 있다 군대에서 왔는데 부모들은 다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앉아서 진짜 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걸 보니까 그 나라 북한 정권에 대한 배신감을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감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북한의 모든 그러니까 부를 다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일종의 재벌이죠, 북한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에 2,500만이 다 자기 모심이고 자기 손가락 하나에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고 다 하니까 진짜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역사를 거슬러서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 하나의 노예주 형태라 할까요? 현대판 노예주죠. 모든 사람들을 다 몽땅 자기에게 이롭게 개혁시켜서 이용해서 자기 생활에 더 도움이 되도록끔 항치하고 있는 하나의 일종의 노예주예요, 노예주. 제 나쁜 놈이지. 김정은이가 빨리 없어야지 빨리 북한이 통일되고 하는데 그런 자들이 아직 뿌듯이 있으니까 북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래돼서 아이고 혼자 거기서 공부하고 그저 그러고 있는 거죠. 뭐. 그때 집이 집이니까 따뜻한 감도 있고 집에 와서 여기서 제일 그 좋았던 게 에어컨인 것 같아요. 북한에는 그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잠을 못 자고 아파트 그 현관 밖으로 나가서 그 모기랑 뜯기고 하면서 못 자고 있다가 겨우 잠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기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덥지, 또 모기장을 치야 하지 하니까 굉장히 그 힘든 조건에서 살았어요. 여름엔 또 땀이 얼마나 나와요. 물이 좀 있어야겠는데 시칠려니까 전기가 안 오니까 물도 집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물을 나오니까 물도 기르다가 먹던지. 그래서 집집마다 집을 그 개조한다고 그래요. 개조라는 게 뭐나 이 욕조 거기 안에 자기가 자체로서 물 땅크를 하나 짓는 거예요. 높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한번 물이 나오면 거기다 완전
완제시키는 거예요. 그하고 공부를 뭐한 열흘 있어도 공부를 쓸 수 있게. 물 수지 상태는 한심하겠지. 거기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을 많이 보관하느라고 그렇게 하다 나니까 또 거기 문제가 있는 게 뭐나 건물의 선상이 오거든요. 자기 중량이 있잖아요. 건물이 그 붙이는 중량이 있는데 모든 집들이 한 번씩 한 톤씩 물을 다 보관한다고 올라가 생각해 보시오. 매 집에 한 톤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험이 굉장히 높은, 위험시가 높은 건물에서 산다고 할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건물들이 무너지는 뭐 이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의 정확한 해명하는 원인은 모르겠지만 잠재적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집집마다 아까 말씀한 국가 난방을 다 자르고 이게 무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또 시공을 하죠. 시공을 한 데다가 그러면 또 물을 보관하느라고 한 톤 남았씩 물을 다 보관하죠, 집에다가. 그러면 그게 한 축, 자기네 집에서 개인만 하면 모르겠는데 이쪽 옆집도 하고 우집도 하고 하니까 쭉 올라가면서 보면 벌써 그 중량이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반이 말하자면 아파트 기초가 견딜 수 있는 자기 중량이라는 게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산정부하가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다. 24시간 나오잖아요, 이게. 북한에서도 TV 시간이 따로 별도로 있거든요. 일요일에만 하루 종일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정전이 돼서. 그래서 뭐 드라마가 새로 나왔다. 북한도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드라마를 새로 나왔다 하게 되면 그걸 봐야 되겠는데 딱 시작할 때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억울한 건 뭐나 정전도 요 아파트는 되는데 옆에 아파트는 불이 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오지 않으면 지그작으로 불이 간다 그러는데 우리 측은 불이 가고 우측은 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를 이렇게 그렇게 구성했는지. 그러니까 그 시간대 북한 주민들이 평양 주민들이 드라마를 많이 보니까 이게 변전소가 부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에서 부하를 말하자면 도로순하고 끄는 거예요. 끄는 게 남들이 쫙 바라볼 때는 그 아파트가 불이 다 완 거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그작으로 끄는 그런 매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얼핏 사람이 보면 이 아파트가 불이 왔죠. 그렇지만 지그작으로 안 하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불이 왔지 지금. 그러다 나니까 이게 어떤 집은 행복하고 어떤 집은 불행한 거예요. 불이 안 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건 어떻게 해요? 누가 생각을 해내는지. 최근에 자주 보는 채널은 뭐 솔로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미팅하는 거. 나는 솔로. 나는 솔로다. 처음에는 그 백종원 TV를 많이 봤어요. 왜 만나 음식 하는 게 호기심이 나고 나도 처음에 저렇게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을까 뭐 하면서 그거 보기 시작하다가 하나하나 채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거 문화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여기 개그맨 나오는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나한테 웃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식 코미디에 적응이 대단하니까 한국식 코미디가 왜 저게 진짜 웃기나? 난 왜 하나도 웃음이 나지 않지? 이러다가 하나하나 채널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는 솔로다? 이것도 왜 보기 시작했나? 사람들이 진솔한 측면이 재미났다 그럴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면서 진솔하게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저도 북한에서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연애라는 걸 모르고 결혼을 하다 나니까 이런 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무례하니 완전 잘 모르거든요. 정말요? 북한에서 데이트하는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저는 데이트보다는 부모들이 선택하시고 뭐 이런 분하고 결혼을 했댔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식을 한 달 반 사이에 결혼까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상대방 파악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고 성격도 하나도 모르고 그저께 부모들이 살라니까 같이 살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자기 이성한테 느끼는 감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하고 공감대를 찾아가고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점이 무엇일까 하고 찾아가면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말하자면 고심하고 권위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좀 신선하다 채널이 뭐 이런 쪽으로 개인 취향이에요. 그러다 나니까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백종원 씨 또 나오네. 대한민국 와서 뭐 생각하는 게 여긴 진짜 먹을 게 많잖아요. 많으니까 더 안 먹게 되는지 북한에선 뭐 없는 속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는지 굉장히 맛있을 것처럼 먹는데 옛날 맛이 안 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거나 이렇게 기대했다가 먹어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한민국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유, 김정은이 나오네. 아, 여정이도 나와서 솔직하다니요. 아, 자, 철이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아, 이번에 러시아 파병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북한 백성들을 보기를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인간으로 보는 걸 걷질 않아요. 아, 어떻게 자기 국민을 어떻게 총알바지 이렇게 거기 내보낼 수가 있어요. 야, 그거 보면 자, 북한 주민들이 불쌍해요. 아, 불쌍한데 너무 모르는 게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은 다 몽땅 이렇게 자기 할 소리 다 하고 자기를 표현하고 이카고 다 사는데 자기 의견되는 거 하나도 이야기 못하고 저런 애송이들한테 짓밟히고 짓눌려서 산다는 게 빨리 통일이 돼야지. 실질 말해서 야, 억울하지. 아니,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본질을 자기한테서 찾아야 되는데 결함을 자기가 이 한심한 체제를 만들어 놓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하는 데서 거기서 찾아야 되겠는데 그걸 그 나라가 나쁘고 싫다고 해서 떠나는데 상대방한테서 찾으니까 이게 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저 사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끝나는 순간이 있겠지. 끝나는 순간이 있을 때 국제사회의 심판보다도 민족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돼요. 민족의 심판보다도 또 북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자기가 한 짓거리에 대해서 똑바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분들이 이렇게 이스코트 해가지고 그래서 조용히 빠져나와요. 비행장도 이렇게 객차 말하자면 이게 환승센터로 나오지 않고 뒤로 빠지거든요. 뒤로 빠져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뭘 따로 집이 통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쭉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게이트 쪽으로는 가보지 못했어요. 이쪽으로 조용히 뒤로 빠져나와서 국정원 가서 조사보다도 소통하는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조사 일일이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건 둘째치고 그냥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활적으로 다 가깝게 접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빨리 좀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겠다 하고서 그러면 빨리 나왔댔어요. 제가 좀 어떤 내 성격상에서 이게 갇힌 공간에 있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보안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섭박된 느낌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빨리 사회로 나와서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하려는 요리도 있었다고 그럴까. 처음에는 그땐 빨리 해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뭘 할 것인가 포부도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서 시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뚜렷한 목표는 없고 나가서 부닥치자 이렇게 했댔는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 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 공간에서 집을 받고 나와서 있으면서 좀 더 고향에 대한 생각이 강렬해진다길까요? 자옥해나면 자꾸만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런 착각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해결을 해주니까 이제 그런 건 없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도 고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한다 해서 이거 하고 탈북민들이 이리 가서 여기 와서 많이 하는 거 있거든요. 비즈니스도 하고 식당도 창업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도 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뒤늦게나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통역 이런 건 못 할 거 아니에요. 가이드는 못 하는 거고 여기 대한민국에도 취업권증이 치료를 하니까 할 게 뭘까 하다가 제가 공군 경력이 있어요. 공군에서 제가 10년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전자무선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해라도 이 정도 볼 줄 알고 이러니까 아니까 차라리 전기 쪽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전기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북한 군에서도 이런 쪽으로 또 배웠거든요. 내가 거기서 무슨 단순한 물리법칙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다고 자신하고 갔는데 그거 틀리더라고. 가니까 제어공학이요, 시퀀스 헤러요, 전력이요 하면서 한 6개를 갖다 대는데 전기도 이렇게 부닥치고 보니까 이게 힘든 거로구나. 이게 그러니까 자격증을 하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느끼면서 지금 하나하나 이제는 거기다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지금 해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나도 한번 비즈니스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공무원 생활만 하고 남의 밑에서 시키는 일만 계속 해봤거든요. 이때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북한 정권이란 그 사회가 진짜 아니라 자기 개발을 못하는 사회 아니라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고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다는 사회다 하니까
자기가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걸 공부했고, 또 뭐 누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그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래서 한번 비즈니스도 한번 해볼까 했어요. 근데 그게 뭐 난 이게 성공해서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런 거보다는 좀 자유롭게 좀 내 자체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이끌어 나가고 싶고 내가 뭘 하려고 그게 내가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그럼 실례지만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 지금 오늘 보니까 나도 내 나이 잘 몰랐어요. 만 나이로 왔다 갔다 하니까 48살로 쓰시더라고. 경력 그 처방전에. 나도 내가 48인지 몰랐거든요. 나 50 지난 줄 알았거든, 나도. 만 나이로 하니까 여기가 쭉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 그 기회는 북한 사회에서 다 뺏겼지만 그래도 이제 한 번의 기회는 있겠다. 뭐 누구처럼 내가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좀 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좀 더 나은 모습, 잘 사는 모습,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게 설사 힘든 일이고 어떻게 잘 안 되더라도 한번 내가 생각했던 거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도 남들보다는 무엇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럴까요? 그런 게 나쁜 거지. 나보다 턱 튀기 좋아 그런 것보다도 평범하게 살면서 라이벌 의식을 많이 생각한달까. 내가 좀 더 노력하게 되면 그래도 내가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내가 좀 더 노력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기존과는 북한에서 삶과는 다른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요. 기존까지는 목표가 없고 방황을 했어요. 잘 뭐부터 할지 몰라서. 그래서 방향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탈북민들이 많이 방황을 해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를 방황을 하는데 저도 많이 방황을 했고 또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까 저도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 매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사이다 채널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쁜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좀 더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게 우리들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더 분발해서 자기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많은 이번에 학교에서 살면서도 탈북민이 나밖에 없었어요. 30명 학급에. 그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요. 북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국가의 도움으로 전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예, 맞습니다. 그게 이런 좀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좀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고 이걸 끝내면서 빨리 취업 현장에 가서 또 많은 세금도 내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고 좀 더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을 합니다.